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 쓴 잔을 마신 후 한강변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경수.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결심을 다졌던 그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체육관 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새벽 공기의 차가운 기운이 얼굴을 스쳐 지나갑니다. 체육관 안에서는 형광등이 띡띡거리며 켜지는 소리가 들리고 냉기가 서린 매트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좌절과 체념이 아닌 분노와 투지 그리고 복수심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경수는 체육관 한가운데 서서 깊게 심호흡을 합니다. 코로 들이마시는 차가운 공기, 입으로 내뱉는 따뜻한 숨이 하얀 김으로 피어오릅니다. 1980년 여름 서울의 작은 체육관. 바깥에서는 매미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대고 뜨거운 햇살이 체육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지만 체육관 안은 그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정경수의 불타는 투지로 말이죠. 새벽 3시 30분 낡은 알람 시계가 따르르릉 울려 퍼집니다. 알람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벌떡 일어납니다. 발이 차가운 마루바닥에 닿는 소리, 세수하는 물소리, 운동복을 입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경수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리며 훈련장 갈 준비를 합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까지 4년 남았다. 체육관으로 향하는 새벽길.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정경수의 발걸음 소리만이 적막한 새벽을 깨웁니다. 운동화가 아스팔트를 밟는 규칙적인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첫차 버스 소리, 이른 새벽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어우러집니다. 체육관에 도착하자 정경수는 무거운 철문을 밀어 엽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지고 어둠 속에서 형광등을 하나씩 켜는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거운 웨이트를 들어올리는 쇠 부딪히는 소리가 단조롭게 들려옵니다. 경수는 무거숨을 몰아쉬며 훈련에 몰두 중이다. 하나, 둘, 셋, 넷. 무거운 바벨을 들어올릴 때마다 경수의 어깨와 팔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되고 이마에 구슬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땀방울이 매트에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거친 숨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1시간 후 감독이 체육관에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구두굽이 마루바닥을 딛는 소리,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감독은 새벽부터 나온 경수를 보고 놀랍니다. 경수야, 또 새벽부터 나왔니? 어제도 밤 10시까지 훈련했잖아. 몸이 견딜 수 있겠나? 경수는 땀을 수건으로 닦으며 결연하게 대답합니다. 감독님, 저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4년. 단 4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아까워요. 감독은 걱정스럽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면 몸이 상할 수 있어. 적당히 쉬면서 해야 해. 경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적당히요? 저를 떨어뜨린 사람들이 적당히 하라고 했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적당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경수의 목소리에 담긴 분노와 절박함이 체육관의 차가운 공기를 뜨겁게 달굽니다. 그의 두 주먹이 꽉 쥐어지고 혈관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것이 보입니다. 경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감독님, 메달 가능성이 낮다, 국제 경험이 부족하다, 체구가 작다. 그런 말들이 아직도 귀에 쟁쟁해요. 저는 그 모든 말들을 거짓말로 만들어야 해요. 경수는 체육관 한쪽 벽에 붙어 있는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포스터를 바라봅니다. 포스터 속 오륜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오릅니다. 감독님, 저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끝이에요. 부산 판잣집에서 태어나 여기까지 온 것. 모든 게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날부터 정경수의 훈련 스케줄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4시부터 6시까지 체력 훈련,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한강 10km 달리기,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웨이트 트레이닝,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기술 연습,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실전 대련. 한강변을 달리는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옵니다. 운동화가 아스팔트를 차는 소리, 점점 거칠어지는 숨소리,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까지. 한강변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들이 정경수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 청년 매일 새벽마다 달리던데. 그러게 말이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고. 달리며 정경수의 내면의 목소리가 발걸음에 맞춰 들려옵니다. 메달 가능성이 낮다고. 국제 경험이 부족하다고. 좋아. 보여주겠어. 내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6개월이 흐른 겨울. 체육관에서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입김이 하얗게 날리는 추운 날씨에도 정경수의 훈련은 계속됩니다. 대련 상대와 부딪히는 격렬한 소리, 매트가 쿵쿵거리며 진동하는 소리, 거친 숨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채웁니다. 경수와 선배가 대련을 막 끝냈습니다. 야, 정경수. 너 도대체 뭘 먹고 이렇게 강해진 거야? 6개월 전이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선배, 사람은 절망을 겪어봐야 진짜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 절망이 클수록 더 강해지는 것 같고요. 경수의 몸은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깨는 더욱 넓어지고 팔과 다리의 근육은 강철처럼 단단해졌으며 허리는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의 순수하고 천진한 눈빛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맹수 같은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982년 11월 인도 뉴델리. 정경수가 생애 첫 국제 무대의 긴장감과 싸우고 있을 무렵 저 멀리 대한민국 부산의 작은 집에서는 한 어머니가 아들보다 더 애타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재래시장이 시끌벅적하다. 아들이 보내주는 생활비 덕에 고된 행상은 그만두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낡은 시장 골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곳엔 그녀의 땀으로 얼룩진 세월과 이웃들의 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선 가게 앞에 선 어머니에게 옆 가게 주인이 말을 건넵니다. 경수 엄마, 어제 신문에서 봤어. 우리 경수 인도 가서도 아주 장군감이더만. 시장 전체가 경수 얘기로 떠들썩해. 경수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지만 입가에 미소를 걱정 가득한 말과는 달리 어머니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한 채 말합니다. 아이고, 뭐료 아직 아입니다. 이제 시작인걸요. 혹여나 다칠까봐 애미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그날 저녁 낡은 자개장 위에 놓인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전화라는 것을 직감한 어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듭니다. 엄마 저예요, 경수. 아이고, 내 아들. 내 아들 맞나? 목소리 들으니 살겠다. 밥은 먹었나? 잠은 잘 자고? 거긴 물도 다르고 음식도 다를 낀데 배탈은 안 났고? 네, 엄마. 괜찮아요. 음식도 맛있고, 선수촌도 좋고요. 걱정 마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니는 어릴 때부터 안 괜찮아도 괜찮다 하는 게 버릇이었지. 경수야, 네가 지금 인도 땅에 서 있다는 게 애미는 아직도 꿈만 같다. 엄마, 엊그제만 해도 달아 빠진 운동화 기워달라고 발 내밀던 우리 아가가 흙바닥에서 구슬치기 하던 내 새끼가 언제 이리 커서 나라 이름 달고 이역만리까지 갔을꼬. 네가 흘린 땀 생각하면 애미는 고맙고 또 미안하고 마음이 그렇다. 경수도 목이 메입니다. 엄마 미안해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씩씩하게 말합니다. 그래, 내 아들 긴장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만 해라. 이기고 지는 건 하늘에 맡기고 애미는 그냥 내 아들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오는 거 그거 하나만 바란다. 알겠지? 네, 엄마. 꼭 좋은 결과로 돌아갈게요.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수화기를 내려놓은 어머니는 한동안 전화기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달아빠진 운동화를 기워주던 밤, 처음 서울로 떠나던 아들의 뒷모습, 그리고 이제는 국제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늠름한 목소리까지. 아들의 모든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멀리 인도 땅에 있을 아들을 위해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경수도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뉴델리의 밤거리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멀리서 들려오는 차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보이지만 경수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3일 전 연습 경기장에서 각국 선수들과의 합동훈련이 시작됩니다. 일본, 이란, 인도, 파키스탄. 각국 최고 선수들의 몸짓을 보며 정경수는 압도됩니다. 일본 선수가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정경수의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저 선수 동작이 정말 빠르네. 내가 과연 저런 선수들과 겨룰 수 있을까? 드디어 경기 당일. 레슬링 경기장에는 각국 응원단의 함성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인도 응원단의 북소리, 태국 응원단의 구호,
일본 응원단의 정렬된 응원가가 뒤섞여 들려옵니다. 경기장 입장 음악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각국 선수들이 입장하는 발소리가 질서정연하게 들립니다. 경수도 태극 마크가 새겨진 운동복을 입고 당당하게 입장합니다. 한국 응원단의 함성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대한민국, 정경수, 대한민국, 정경수. 하지만 첫 경기에서 정경수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상대는 이란의 베테랑 선수. 국제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선수였습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 소리가 날카롭게 울립니다. 경기 시작. 정경수 선수 조금 긴장한 모습입니다. 매트 위에서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 거친 숨소리, 유니폼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지만 정경수는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운드가 끝나고 코치가 다가옵니다. 경수야, 너무 긴장하지 마. 평소 하던 대로만 해. 경수가 숨을 헐떡이며 초조하게 말합니다. 코치님, 상대가 생각보다 강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침착해. 너의 장점은 지구력과 끈기야. 후반으로 갈수록 유리해질 거야. 2라운드 시작과 시작됐습니다. 경수는 조금씩 본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5. 정경수 선수. 좋은 태클입니다. 조금씩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관중석에서 한국 응원단의 함성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옵니다. 태극기를 흔드는 소리, 북을 치는 소리,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정경수에게 힘을 줍니다. 마지막 30초. 정경수 선수가 필사적으로 추격합니다. 경수의 마지막 30초 공격. 모든 힘을 쏟아붓는 발차기, 상대를 들어올리려는 필사적인 노력, 그리고 5. 대역전. 정경수 선수 마지막 5초에 상대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승리. 경기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한국 응원단의 폭발적인 함성 소리로 가득 찹니다. 경수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보며 말합니다. 해냈다. 첫 국제 경기에서 해냈어. 준결승, 결승까지 승승장구한 정경수. 드디어 금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의 강호와 맞붙게 됩니다. 결승전 날. 경기장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각국 TV 중계진들의 카메라, 기자들의 플래시, 관중들의 함성 소리가 뒤섞여 웅장한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드디어 자유형 62kg급 결승전. 정경수 선수 대 일본의 야마모토 선수.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두 선수 모두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합니다. 매트 위에서는 그동안 본 어떤 경기보다 치열한 공방이 벌어집니다. 팽팽한 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한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마지막 1분. 동점 상황에서 정경수가 마지막 역전 기회를 노립니다. 관중석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경기를 지켜봅니다. 정경수 선수. 마지막 공격. 들어갔습니다. 금메달. 경기장이 순간 폭발합니다.
한국 응원단이 일제히 일어나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민국 구호를 외칩니다. 이겼다. 시상대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태극기가 천천히 올라가는 장엄한 순간, 경수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시상대 맨 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경수의 마음속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봤어요? 아들이 해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다음은 올림픽이에요. 다음 해 경수는 1983년 키예프 세계선수권 대회에 참석합니다. 1983년 가을, 소련 키예프에서 열린 세계 레슬링 선수권 대회.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도시, 그리고 전 세계 최고 선수들이 모인 경기장. 정경수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빛의 육중한 건물들이 늘어선 키예프의 거리를 지나며 정경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정경수의 마음은 관광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선수권. 여기서 좋은 성적을 내야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노릴 수 있어. 경기장에 도착한 정경수는 각국 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보며 압도됩니다. 소련의 거구 선수들, 미국의 파워형 선수들, 동유럽의 기술형 선수들. 모두가 올림픽 메달을 노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었습니다. 연습장에서 소련 선수가 훈련하는 모습을 본 정경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저 선수 정말 크네. 내가 과연 저런 선수들과 겨룰 수 있을까? 하지만 곧 정경수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지난 3년간의 혹독한 훈련, 뉴델리에서의 금메달.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회전에서 정경수는 프랑스 선수를 상대로 완승을 거둡니다. 정경수 선수. 완벽한 기술로 프랑스 선수를 제압했습니다. 2회전에서도 독일 선수를 꺾으며 8강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8강에서 만난 상대는 소련의 세계 랭킹 1위 선수였습니다. 준결승전 당일, 정경수는 선수촌에서 부산의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합니다. 경수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가 있어요. 세계 랭킹 1위 선수와 경기예요. 어머니는 전화 너머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합니다. 경수야, 너무 부담 갖지 마라.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엄마는 내가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다. 엄마, 저 꼭 이기고 싶어요. 결승에 가고 싶어요. 그래, 우리 경수 할 수 있어. 하지만 다치지는 말고. 준결승전 시작. 상대는 198cm의 거구에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는 소련의 이바노프 선수입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이바노프의 강력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바노프 선수의 강력한 태클. 정경수 선수가 위험합니다. 정경수는 상대의 거대한 몸집에 밀려 수세에 몰립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의 지옥 훈련이 그를 버텨내게 합니다. 1라운드가 끝나고 코너에서 코치가 다가옵니다. 경수야, 상대가 너무 크다. 정면 승부는 불리해.
기술과 스피드로 승부해. 경수는 숨을 헐떡이며 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2라운드부터 정경수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작은 체구를 살린 빠른 움직임, 정교한 기술로 서서히 점수를 따라갑니다. 정경수 선수. 놀라운 기술입니다. 거대한 이바노프를 뒤집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소련인들마저 정경수의 플레이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작지만 강인한 한국 선수의 모습에 감동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1분. 1점 차이로 뒤처진 정경수가 마지막 공격을 시도합니다. 정경수 선수. 필사의 공격. 들어가나? 아깝습니다. 0.3초 차이로 실패.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고 정경수는 매트에 주저앉습니다. 세계 선수권 준결승에서 1점 차이의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경수는 매트에 앉아 아쉬워합니다. 0.3초. 단 0.3초였는데 이바노프 선수가 통역을 통해 말합니다. 너는 정말 강한 선수다. 다음에는 내가 질 수도 있겠어. 3-4위전에서 정경수는 미국 선수를 꺾고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생애 첫 세계 선수권 메달이었습니다. 정경수 선수. 세계 선수권 동메달. 한국 레슬링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시상대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정경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동메달. 분명 좋은 성과지만 나는 금메달이 목표였는데 올림픽에서는 반드시.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이 끝난 후 그날 밤입니다. 1984년 봄 마침내 정경수는 4년간의 한을 풀고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국가대표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부산의 작은 집에도 승전보가 되어 날아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흑백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중계를 보고 있습니다. 완벽한 승리! 정경수 선수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국가대표 확정입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경기를 지켜보던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쁨인지 서름인지 모를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4년 전 똑같이 텔레비전 앞에서 아들의 좌절을 지켜봐야 했던 그날의 아픔이 오늘의 기쁨과 뒤섞여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됐다, 우리 아들. 이제 됐다,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엄마, 저예요. 보셨어요? 저 올림픽 나가요. 이번에는 정말 올림픽에 나간다고요. 내 아들. 봤다. 내가 다 봤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그동안 맘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이고.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 시작인데요. 그래. 안 운다. 안 울어. 우리 아들이 일이 장한데 애미가 울면 쓰나. 경수야, 이제 진짜 큰데 가는구나. 애미는 기쁘기도 한데 겁도 좀 난다. 높은 데는 바람도 더 세닥하는데. 엄마, 걱정 마세요. 저 4년 전에 제가 아니에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어요. 꼭 금메달 따서 올게요. 엄마가 평생 자랑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겠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럽지만 따뜻하게 말합니다.
금메달은 무신. 그냥 다치지만 말고 오거라. 건강하게만 돌아오 그레이. 그것만이면 엄마는 충분하다. 알겠제? 에미한테는 네가 금메달이고 네가 세상 전분기라. 엄마, 저는 꼭 해낼 거예요. 부산 판잣집에서 시작된 꿈을 로스앤젤레스에서 완성하겠어요. 1984년 7월 김포공항. 뜨거운 여름 햇살이 활주로를 달구고 공항 청사 안에서는 올림픽 대표단 출국을 위한 성대한 환송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는 소리, 기자들이 질문을 외치는 소리, 가족들과 관계자들이 환송하는 박수 소리가 공항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대형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단 파이팅! 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이 장관을 이룹니다.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단 여러분, 조국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수는 태극 마크가 새겨진 공식 단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4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는 확신에 찬 올림픽 대표 선수였습니다. 기자들이 정경수 주변으로 몰려들고 수십 개의 마이크가 그 앞에 놓여집니다. 정경수 선수, 4년 전 좌절을 딛고 올림픽 무대에 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4년 전에 아픔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번 올림픽에서의 목표와 각오는 무엇인가요? 경수는 눈빛이 번뜩이며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금메달입니다. 반드시 금메달을 따서 태극기를 최고 높은 곳에 개항하겠습니다. 그것이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항 한쪽에서 경수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어머니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우리 경수가 저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한대이. 참말로 다 컸구나. 늠름하다. 내 새끼. 처음 서울역에서 보낼 때랑은 하늘과 땅 차이네. 수많은 불빛 속의 아들은 너무나 늠름하고 대단해서 어미의 아들이 아닌 나라의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처음 서울 가던 날 기차 창문에 매달려 울먹이던 17 소년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고 대표단이 출국 게이트로 향합니다. 로스앤젤레스 K201편 승객 여러분께서는 탑승 게이트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수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엄마, 저 다녀올게요. 어머니는 아들을 마주 앉는 대신 아들의 빳빳한 단복 옷깃을 매만져주고 어깨에 보이지 않는 먼지를 툭툭 털어주었습니다. 평생 해왔던 그녀만의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만 들리게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가서도 밥 굶지 말고 아프지 말고. 잠 잘 자고. 경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어머니를 안심시킵니다. 엄마, 저 이제 밥 굶는 아들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아들이 돼서 돌아올게요. 그래. 가거라. 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원 없이 다 하고 온나. 애미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게. 경수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출국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하염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뒷모습 위로 갓난아기였을 때, 학생이었을 때, 그리고 좌절했던 청년이었을 때의 모든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가장 첫 번째 관객이었고 가장 마지막 응원단이었습니다. 비행기 엔진음이 웅웅거리며 들려오고 대한민국 대표팀을 태운 항공기가 활주로로 이동합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은 정경수가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내려다보며 마음속 다짐을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드디어 가는구나. 4년간 꿈꿔왔던 그 무대로. 태평양을 건너는 비행기 안에서 정경수는 지난 4년간의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1980년의 좌절, 지옥 같은 훈련, 뉴델리 아시안 게임의 감격, 키예프 세계 선수권의 아쉬움. 그 모든 과정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내에서 동료 선수들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경수야, 긴장되지? 드디어 올림픽이네. 경수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긴장보다는 오히려 기대돼요. 4년을 기다린 무대잖아요. 옆자리에 앉은 감독이 말합니다. 경수야,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면 정말 치열한 경쟁이 시작될 거다. 세계 최고들이 모두 모이는 곳이야. 감독님, 저는 준비됐습니다. 이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어요.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캘리포니아의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느껴지고 공항에 분주하고 활기찬 소음이 들려옵니다. 각국 올림픽 대표단들을 환영하는 현수막들이 걸려있고 자원봉사자들이 각국 언어로 환영 인사를 건네는 소리가 들립니다. 버스를 타고 올림픽 선수촌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로스앤젤레스의 풍경. 야자수가 줄지어 서 있는 도로,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할리우드 사인. 선수촌에 도착하자 각국 선수들의 다양한 언어가 뒤섞여 들려옵니다. 러시아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그리고 그 사이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선수촌 입구에 선 경수는 감격스럽습니다. 와, 정말 올림픽이구나. 4년을 기다렸던 이 순간이. 선수촌 방에서 정경수가 부산의 어머니에게 국제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립니다. 국제전화 특유의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경수는 흥분된 목소리로 어머니와 통화합니다. 엄마, 로스앤젤레스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여기 정말 대단해요. 세계 각국 선수들이 다 모여 있어요. 어머니는 걱정과 자랑이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 우리 경수 몸은 개난고 비행기 오래 타서 안 피곤하나? 엄마, 전 괜찮아요. 오히려 너무 기대돼요. 드디어 제가 꿈꿔왔던 무대에 서게 됐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경수는 선수촌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녁 노을이 로스앤젤레스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각국 선수들이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올림픽 경기장을 바라보며 정경수의 마음속 다짐이 들립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4년간의 모든 고생, 모든 아픔, 모든 땀과 눈물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어. 부산의 가난한 소년이 세계 최고가 되는 순간이 드디어 왔다. 재기와 도전. 1980년의 좌절에서 시작된 4년간의 치열한 여정을 통해 정경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소년에서 세계적인 선수로, 좌절을 겪은 청년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노리는 강자로. 이제 남은 것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그 모든 것을 증명하는 일뿐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한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감동적인 순간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3부 금빛 전설에서는 정경수가 마침내 대한민국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는, 전 국민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그 역사적 순간이 생생하게 펼쳐집니다.